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공청회 한번 열었습니까? 전문가 간담회 한번 열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반대자들의 얘기를 들어야죠. 그래야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중재안이 나온 거잖아요. 할 말이 없네. 저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을 막 공격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을 공격할 때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까? 저는 그 약간 되게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왜 그래요? 자기 지지층들은 좋아하겠지만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뭐 인사청문회 막 하는데 후보자들 막 이런 뭐 저런 흥결 나오고 보수 진영에서도 뭐 이게 누구는 안 돼. 이 사람 빨리 해야지 하는데 한동훈은 잘했어. 중도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와 3부 김태현의 정치쇼의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원 탑 여의도 타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 분 모셨어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역시 뭐 2주 연속 완전체가 되니까 그냥 좋습니다. 아주.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세 분 다 아직 뭐 어디 가실 것 같진 않고, 예. 한 분은 정파가 없고, 한 분은 선거에 졌고. 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저에 대한 언급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역시 뭐 오늘 할 게 많아요. 요 어제 법사위 검수완박도 해야 되고,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특별 대담 얘기도 해야 되고, 분당 보궐선거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열심히 달려보도록 맞네요.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어제 법사위에 있었던 거. 뭐 구체적인 법안의 뭐 세세한 내용 이런 거는 다 통과되면 월요일 날 변론 주작 시간에 하고, 우리는 정치 코너니까 뭐 법안은 뭐 법조기자나 변호사 나왔을 때 하고, 요거 좀 볼게요. 일단 김상현 평론가 예상 네.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의당이 네. 2시부터 필리버스터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라고. 예. 그러면 정의당이 민주평 딱 들어가지고 필리버스터 딱 종료시키고 오늘 그냥 확 처리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래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가지고 회기 쪼개길 시도할까?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 이게 필리버스터를 종료를 시키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정의당이 민주당 편에 든다.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말할 시간은 충분히 줘가면서 시간을 좀 봐가면서 종료를 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뭐 당장 그렇게 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타자 김웅 의원 하고 있는데 내려와 이거 아니고 그렇죠. 좀 예. 그냥 뭐 해볼 만큼 해봐 오늘 이러다가 뭐 충분히 얘기하게 해주고 뭐 내일 한다든가 시간을 봐가면서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거 좀 이렇게 볼게요. 이제 비판 포인트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민주당의 행동 그다음에 국민의힘 행동 나눠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민주당부터 결국에는 민영배 의원은 뭐 언론 표현을 하면 꼼수 탈당, 네. 위장 탈당이라는 거 이게 현실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단계로 나눠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 검수완박 법안 그 원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때는 민주당이 좀 저는 잘못됐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또 민영배 의원의 어떤 그 위장 탈당 그건 진짜 민주주의를 좀 훼손하는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을 중재를 해서 중재안을 양쪽이 받아들였잖아요. 이때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2단계 완전히 국면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놓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면이 전환된 이후에 지금의 일련의 과정은 저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합의했다가 틀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 안 자체가 그 헌법 가치를 수호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완 수사권을 주었기 때문에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헌법의 가치라는 것이 헌법의 조문에 위배되는 거면 무조건 헌법의 가치를 위배한다 이렇게만 또 얘기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게 그게 영장 청구권은 뭐냐면 국민의 어떤 기본 신체의 자유나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큰 것이지 검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파생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그래도 논란이 됐는데 저는 그게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법원 행정처가
위헌일 거라는 것이 다수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완전히 제가 완전히 그런 건가라고 했었는데 네.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주면서 그 부분은 저는 해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없다. 그러면 중재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검사들의 편에 국민의힘이 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판 중에 정치야합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그러면 지금의 중재안을 놓고 보면 그럼 이거는 저는 제가 만약에 법조계 야합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봐요. 네. 윤정훈 실장, 우리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사실 명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앞서 이제 김상일 평론가 말씀을 좀 받아서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이런 거 나올 때는 국민의힘이 야 위장 탈당이야 꼼수 탈당이야 뭐 이런 명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합의했다가 파기한 거니까 그렇죠. 그 명분이 없어졌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김상일 평론가. 김상현 그렇죠. 선배님 안도 달라졌고. 말씀에 이제 보통 되게 이제 수긍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제 검수완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반대 생각인데. 네. 그래도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한숨 돌린 거. 네. 그 명분의 부분에 뭐 어쨌든 저쨌든 합의를 해준 거니까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부담이 확 줄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나 진짜 궁금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 진짜 아직도 왜냐면은 금, 토, 일, 월 오늘 5일 4일째인데 말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막 합의 잘했다 뭐 이랬다가 어저께는 아니, 그러니까 판단이 있습니다. 뭐 까지 나왔거든. 이런 생각 들었죠. 선회를 해주자면은 선회. 좋게 이제 선회를 해주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숫자도 우리가 밀리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건 국민의힘이죠.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있고 정부 조직법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밀릴 거 실리를 최대한 챙기면서 뭐 이렇게 하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 판단 자체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게 과연 될 거냐. 예를 들어서 박홍근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뭐 절대 권력이 있느냐. 제가 볼 때 그 전혀 아니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약속 받아봤자 별로 이제 소용이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되게 정교하게 메시지 관리 같은 걸 잘했어야 되는데 뭐 예컨대 다수의 폭거 앞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되게 비장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막 웃으면서 잘했잖아. 검찰 문제 많잖아. 내가 이거 되게 주도했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분위기를 잡았잖아요. 그거가 이제 되게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 장순조 교수는 저는 민주당의 뭐-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의 번복 이거 다 종합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통해서 얘기 드리면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가 뭔가 우회주의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깨닫고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민주주의가 뭡니까? 되게 더디고 천천히 하는 거거든요. 비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나와 의견이 반대되는 쪽 설득해야 되고요. 그 설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룩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설득 안 해. 그냥 우리가 국회 의석수 있으니까 밀어붙이기 할래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권위주의 시대에나 발생하는 일이죠. 그것을 우리는 입법 독재라고 합니다. 왜 그것을 민주당이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4월 12일 날 처음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4월 15일 날 처음으로 법안을 냈어요. 오늘이 27일입니다. 대략 보름 만에 보름도 안 돼서 이 법안을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이 법안을 이렇게 강행 처리 밀어붙이기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분명히 나중에 부메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 교수님 안 그럴 말씀에 저는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되는 지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원안을 밀어붙인 게 아니다라는 거, 예? 중재안을 밀어붙인 거라는 거 이거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원안을 밀어붙일 때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자 보세요. 무조건 독재를 했다. 자 양쪽 모두가 강성 지지층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부족하다 이걸로. 부족하다 그러죠. 원안을 밀어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중재안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중재안의 중재안인 정의당의 안까지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 장성춘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가장 공통적인 걸 찾아가는 거예요.
예?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라고 말할 때 그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것을 우리가 전제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틀린 사람은 전부 다 반동분자가 되고 척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의 과정은 원하는 약간 민주주의가 굉장히 훼손되고 입법 독재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저도 상당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중재안으로 넘어와서는 그건 아니에요. 두 가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중재안으로 된다고 물타기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다라고 내가 보일 볼 수밖에 때 없고. 저는 이제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중재안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이 그러니까 제도 내용 자체는 이제 정치 분석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김상일 평론가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판이 깔려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요.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상일 평론가 자 양쪽에 다 강성 지지층이 있고 이걸 다 만족할 수 있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며칠 전만 해도 이게 사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주당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상당수의 진보적 법조인들도 뭐 민변 출신이라든지 아주 진보적 변호사들도 특히 민생 수사라든지 이제 힘든 사람들 권력자가 아니라 힘든 사람들의 성폭력 피해를 이렇게 그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걸로 민주당이 밀리고 있었는데 이 중재안 뭐 이렇게 파토나고 하면서 이 되게 정파적 문제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8대 2로 밀리고 있었는데 5대 5로 온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간만에 이 여론의 등을 업었었는데 그걸 스스로 걷어차버린 게 된 거죠. 이 부분이잖아. 아까 장성규 교수가 이거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처리한 거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메랑으로 가는 거를 국민이 잡아가지고 가지마 부메랑 요거 아니에요 지금? 중간에 그냥 잡아버렸죠. 권성동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공청회 한번 열었습니까? 전문가 간담회 한번 열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반대자들의 얘기를 들어야죠. 그래야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중재안이 나온 거잖아요. 할 말이 없네. 저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전 민주당 분명히 돌아올 거로 보는데 이게 뭐 나중에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국회의원 선거는 또 2년 후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는 건데 근데 전 민주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검수완박을 떠나가지고 조국 사태 이렇게 겪으면서 그때 민주당이 했던 이야기들이 앞으로는 웬만해서는 강제적 당론 같은 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부동산 3법이라든지 이런 거 밀어붙인 거에 대해 가지고 대선 기간에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대선 때 했던 이야기들인데 그걸 금방 무슨 도장도 마르기 전에 뒤집었다. 저는 이거는 좀 두고 안 좋을 거예요. 민주당한테는. 자 일단은 장 교수한테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장 교수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거잖아요. 돌아가던 부메랑을 국민의힘이 잡았다. 네. 요거 국민의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약에 이 중재안이 이대로 민주당에 의해서 강행 처리가 되면은 그건 뭐 100%죠 지금. 되면은 권성동 의원이 외부에서 당신 사퇴해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부라는 건 어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권성동 의원에서 당신 이런 식으로 잘못 처리했으니까 그만둬 사퇴해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외부 언론 그렇게 갖춘 시민사회 단체, 법조 단체 이런 쪽에서는 책임론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검수완박 법안은 기본적으로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헌이 되는 법안을 중재를 해서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앞뒤 논리가 안 맞아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설득을 권성동 의원이 못 해낸다면 상당히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합리적인 설득을 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위헌 논란은 제가 볼 때는 사라진 거라고 보는데 자꾸 헌법 위반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 원안과 중재안을 분리해서 얘기를 해달라라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안과 중재안은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원안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지만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중재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뭡니까? 100% 남을 무릎 꿇리고 가는 건 없는 거예요. 이쪽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쪽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을 좀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충족해진다. 근데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서 살면은 모든 사람이 부족해진다. 이런 말씀을 부모님이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아니, 그 보안 저기- 수사권이 네. 지금 검찰 수사관이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에서 뭐 수사를 우리가 해오면 뭐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뭐 그거는 이야기할 저희가 월요일 날 저희 네. 번호적 시간에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윤종훈 실장 요거 아까 윤 실장 표현대로 하면 8대2로 민주당이 몰리든 게 지금 5대5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요걸 다시 7대3, 8대2로 만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식 뭐 필리버스터를 뭐 하고 근데 이제 그 뭐 끌려 물리적으로 뭐 나오는 통과는 뭐 기정사실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볼 건데 참 이게 근데 아직까지 2주일 남았지만은 예비 여당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처절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어려워. 여당이니까 여당이라 가지고 소수 여당이라는 점이 있는 것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금 진보적 법조인이라든지 네. 민생 부분에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막 이게 뭐 공직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빠져 있잖아요. 또 경찰한테 맡기면 다 잘하는 거냐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해봅시다. 1년 6개월 동안 만들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웃겨요. 네. 사실은. 제도를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힘이 어떻게 받을 거냐인데 그분들도 사실 힘이 빠져버린 게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이제 합의를 해줘버렸으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네. 좀 더 짚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재안에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한 34대 42 정도 되잖아요, 대충. 아, 그래요? 그러면 한 8% 차이 나는데 그러면 반대가 더 높아요? 중재안을 반대하는 게 더 높죠. 반대가 그러면 높죠. 이 중재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 원안하자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니냐, 검수 완박을 반대하는 게 높은 거 아니냐, 내지는 중재 안에서 그런 부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한 거 아니냐, 이건 지금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 권성도 의원이 어느 정도 빌미를 준 거는 맞기는 한데 지금 물러나는 정권이 이런 식으로 임기 말에 이런 강행 처리를 법원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것도 좀 약간 틀린 표현이라고 네.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건 정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입법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물론 네. 정권이라기보다 예비 거대 야당 이 말이 맞겠죠. 정확한 예. 표현으로. 야가 맞죠. 예비 거대 야당. 그 입법권을 갖고 할 거면 정권에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은 5월 10일 이후에 하세요. 그러면 되지 왜 지금 이렇게 조급하게 강하게 밀어붙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절차적인 것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거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기서 근데 이번에 검수완박 이 과정에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후보자가 이제 뭐 반대 네. 입장 밝히고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무슨 뭐 타노스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뭐 소통력이라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예전에 했던 것 같고 요거 어떻게 봐요? 윤정훈 실장? 두 가지 점에서 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무슨 계산이 있을까 제가 잘 이게 짐작이 안 되는 것이 한동훈 후보자가 통화할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전문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굳이 그걸 왜 밝혔을까? 내가 내막은 쉬는 시간에 얘기해 줄게. 왜 밝혔을까를 뭐 저는 참 짐작이 잘 안 되고 그 책임을 뭔가 나누고 싶었던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강하게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양면적인 게 있는데 일단 제가 한동훈 후보자에게 대해서 먼저 말을 하자면 좀 톤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게 탄압받을 때 그건 물론 또 뭐 다른 쪽에서는 그게 무슨 탄압이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본인 입장에 탄압을 받고 내 차례나 이렇게 좌천당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약하고 공격받으니까 그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징계 뭐 말밖에 더 있냐라고 해서 폭넓게 이해해 주는 면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이제 권력을 다시 쥐게 되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말의 톤 앤 매너를 이제 낮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말하면 야당과 여당은 다르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야당 때문에.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을 막 공격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을 공격할 때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까? 저는 그 약간 되게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왜 그래요? 자기 지지층들은 좋아하겠지만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인사청문회 막 하는데 후보자들 막 이런 뭐 저런 흥결 나오고 보수 진영에서도 뭐 이게 누구는 안 돼. 이 사람 네. 빨리 해야지 하는데 한동훈은 잘했어. 중도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괜히 존재감만 높여줄 그러니까 수 있다. 이런 한동훈을 얘기를 전선으로 듣는구나. 만드는 것은 저는 예를 들어서 5대5 전선도 아니고 이런 민주당 입장에서 한 4대6 전선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요거 김상환 평론 의견 짧게 듣고 현재로서는 지금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이미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전략으로 변해갈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말이 굉장히 강해요. 본인이 강자가 되고 있는 사람이고 권력이 굉장히 커지는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좋은 전략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는 봐야 된다. 이런 주의셨던 것 같고 잠시 쉬었다가 3부에 돌아올게요.